시작해볼까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사는 거, 그리고 자동차를 바꾸는 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인생의 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패밀리 세단, 패밀리 SUV 이런 차들을 찾거나 바꾼다면 그 부분은 더 중요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목숨을 함께 갖고 달리는 차다 보니까 그만큼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골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야흐로 SUV의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요즘은 길에 세단만큼이나 SUV들도 많이 보이고, 판매량을 보더라도 SUV가 높은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 SUV가 세단보다 동급 대비 좀 더 비싸기도 하죠. SUV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해볼 이야기는 패밀리 SUV를 살 때 뭐를 고려해야 될까? 때마침 지금 와이프차 엔진오일 갈고 들어가는 길이고 시간은 조금 충분할 것 같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SUV를 살 때 고르는 기준들이 되게 여러 가지일 거예요. 당연히 차가 예뻐야 산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적재 공간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무슨 소리냐, 가족들이 같이 타는데 실내 공간도 충분해야지 따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차의 성능, 연비, 주행 능력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경우에는 그런 거 다 봐요. 먼저 디자인부터 얘기해 볼게요. 당연히 차 예뻐야죠. 못생긴 차를 어떻게 타,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차를 볼 때 디자인을 꽤 많이 보는 편이고, 심지어 가격의 할인폭이 높더라도 디자인이 별로면은 조금 사기 애매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BMW에서 X6를 내놓은 적이 있었죠.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갈렸어요. 차라리 저럴 거면 그냥 X5를 타지 뭐하러 저런 차를 사지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저거 루프라인 떨어진 거 봐라 진짜 예쁘지 않냐 이러면서 의견이 완전히 갈렸었는데, 저처럼 중간에 의견이 바뀐 경우도 있어요. 뭐 저렇게 생긴 차를 돈을 더 주고 사지? 차라리 X5가 훨씬 실용적이고 오히려 트렁크 공간도 더 살리고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 차를, 길에 다니는 차들을 한 1년 2년 보다 보니까 점점 그 라인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정작 제가 차를 바꿀 때 X6를 사려고 매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차를 알아봤던 후보 중에 굉장히 강력한 후보로 X6를 올려놓고 봤었던 분이기도 해요. 결국은 카이엔 샀어요. 보다 보니까 디자인이 카이엔이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디자인 얘기로 돌아가면은, 같은 디자인이라도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 확실한 거는 적어도 차를 사는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이 돼야 되죠. 외관이 예쁘든 아니면 속에 탔을 때 실내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예쁘든. 예전에 폭스바겐의 차들이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겉에 디자인은 나름 각지고 괜찮네라고 생각했는데 속에 타면 뭐가 많이 심심했어요. 좋게 말하면 미니멀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차의 성능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을 빼면은 다른 심미적인 아름다움은 좀 찾기 그렇게 쉽지 않은. 그래서 티구안을 알아볼 때도 겉에서는 괜찮은데 속은 뭐가 되게 심심하네 이러면서 결국은 티구안 대신에 지금의 Q3를 사게 된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디자인에 대해서 하나를 더 덧붙여본다면 자동차의 휠에 대한 게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의 디자인에 대한 느낌을 마무리 짓는 데는 휠의 크기나 디자인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카이엔을 샀을 때 차 디자인 되게 괜찮았는데 이거 18인치 되니까 되게 심심하네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반대의 느낌도 있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옷을 굉장히 잘 입었는데 신발이 별로다 그러면 신발이 에바네, 오늘 밸런스 안 맞네. 반대로 신발이 되게 멋지면 역시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지.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휠의 모양, 크기, 디자인 이런 부분도 분명히 차의 디자인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실내 공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패밀리 SUV도 세단과 마찬가지로 운전석이나 조수석 쪽의 공간은 웬만큼 확보가 돼요. 작은 차를 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동차의 본구장이라는 독일을 가도, 자동차 시장의 천국이라는 미국을 가도 그 등치 큰 190, 19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꾸겨서 운전석에 잘 타고 다니는 이유도, 적어도 앞에 운전 공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문제는 뒤쪽의 실내 공간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Q3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간은 뒤쪽은 좀 접어요. 아이들이 탔을 때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제 차 대비로는 확실히 레그룸이나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의 공간이 확보됐다고 뒤까지 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을 태우고 패밀리 SUV를 타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차의 크기로 봤을 때 산타페 크기 정도면 3가족, 4가족 모두 그냥 편하게 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쿠페형 SUV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레그룸뿐만 아니라 머리 쪽의 공간, 헤드룸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어떤 차들은 라인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좀 편하게 앉아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천장에 머리가 닿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조금 문제가 되겠는데 싶으면은 차라리 쿠페형 말고 그냥 SUV로 가는 것도 방법일 테고, 만약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그냥 아예 세단으로 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SUV를 논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헤드룸이 확보되는 SUV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재 공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SUV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도 봐요. 차에 짐을 넣을 때 세단은 부피로는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됐다 하더라도 모양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짐을 넣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있는데 SUV는 그래도 위까지 올릴 수 있고 대체로 해치백 스타일이다 보니까 조금 큰 짐들도 편하게 넣을 수 있죠. 작년에 저희가 이탈리아로 가족 여행을 갔어요. 뭐 이래저래 짐을 많이 챙기다 보니까 그 한 차로 짐이 다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단 2대가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거기서 현지에서 렌트했던 차가 아우디 Q5였어요. 신기한 게 그 모든 짐들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다가 여유 공간도 있어서 짐 좀 풀어놓고 편하게 다니다가 우리 여행 다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뻐서 요거저거 사다 보면 이제 짐이 늘어나서 22인치짜리 하드 케이스를 하나 더 샀는데 그것마저 들어가더라고요. 확실히 SUV가 짱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도 쿠페형 SUV, 요즘 나오는 예쁘게 라인 나오는 차들 중에는 실제로 적재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 차들도 있어요. 디자인으로 어떤 차를 고르셨더라도 실제로는 이게 얼만큼 짐이 들어갈지 한번 앞뒤로 살펴보시면서 그 공간을 따져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물론 패밀리 SUV를 고르다 보니까 이런저런 실용성, 공간 이런 부분을 따지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죠. 그래서 지금 얘기할 부분은 성능에 대한 부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진에 대한 부분, 그 트림의 얘기인데요. 어떤 분들은 배기량이 낮으면 이제 연비도 높아지고 차도 좀 타기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SUV는 기본적으로 짐도 많이 실어야 되고 가끔은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해야 돼서 저배기량의 차들로는 조금 버거울 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캠핑을 갈 때 가족들 타고 뒤에 캠핑짐 싣고 강원도로 올라가고 이럴 때 에어컨까지 틀었다? 그러면은 차에 부담이 이리저리 많이 가죠. 저배기량 차들이 연비가 좋겠지 생각하는데 막상 이럴 때는 엔진 RPM 쭉 끌어올려가지고 연비는 좋게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의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치고 나가다 보니까 엔진은 조금 배기량이 높은 걸 고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리터당 10km 또는 그 이상의 연비들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UV의 가솔린 좋아요, 디젤 좋아요 이런 거 가끔 물어보세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답을 해주고 있죠. 디젤 차가 배기량 대비 토크도 좋고 저속에서 치고 나가는 힘이 좋다 보니까 SUV에서는 디젤이지 이런 부분 많이 선호하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어요. 디젤 차를 사실 때 신경 쓸 부분은 엔진의 소음, 진동 이런 부분인데 내가 타고 있는 공간에 얼만큼 진동이 전달되는 걸 막아주느냐, 얼만큼 소음이 들어오는 걸 막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카이엔을 샀을 때는 카이엔 디젤을 샀어요. 엔진 중에서도 디젤 엔진은 뭐 벤츠랑 포르쉐랑 잘 만드니까 이 정도 엔진이면 오래 탈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3만 킬로, 3만 5천 킬로 타고 똑같은 카이엔의 가솔린 엔진 하이브리드 기반으로 바꿨어요. 2만 킬로를 넘으면서부터 진동이 살살살살 올라오고 나중에는 정차 중에 시동이 꺼지지 않는 상태가 되면 진동이 계속 올라와요. 이게 그냥 시트로 느껴져서 조금 불편하기도 했고 나중에 차를 바꿀 무렵에는 아예 스티어링 휠에도 진동이 오다 보니까 운전하는데 조금 불편했어요. 사실 이 부분은 BMW 차를 타나 벤츠를 타나 디젤 차를 오래 타면 느끼는 비슷한 증상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SUV라도 가솔린을 타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이엔을 하이브리드로 바꾼 이후에는 굉장히 만족했죠. 왜냐하면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 돌아가니까 아예 진동 이런 부분을 따질 것도 없었고 소음도 확실히 줄어들었고 계속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도 가능하다면 가솔린 차를 추천하고요. 그게 SUV가 되더라도 가솔린의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쫓아오는 연비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요즘 차들 연비 굉장히 잘 나와요. 저도 조금 전에 엔진오일 갈러 갈 때 와이프차를 쭉 달려본 다음에 봤더니 리터당 19.8km 가는 걸로 나왔는데 그 정도면 연비 잘 나오죠. 거기다가 요즘 나오는 차들 상당수가 사거리에서 차가 잠깐 멈춰있다 그러면은 엔진도 꺼주고 고속도로에서 쭉 달릴 때는 약간 에코 모드로 바뀌기도 하고 어떤 차들은 마일드 하이브리드라 그래서 그럴 때는 전기 배터리가 좀 움직여주면서 가솔린 엔진에 디젤 엔진의 부담을 줄여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연비는 잘 나와요. SUV 기준으로 보더라도 리터당 한 10km 나온다. 이 정도면은 괜찮네 라는 게 그냥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고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본인의 운전 습관이 연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지금 타고 있는 카이엔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충전 모드로 놓고 가장 안 좋게 달리면은 리터당 3, 4km 정도 달릴 수 있는데 일반 주행 모드가 되면 리터당 10km, 11km를 갈 수 있고 배터리를 잘 쓰면서 효율적으로 달리면 한 1시간 달렸을 때 리터당 16에서 17km도 나와요. 만약에 내가 고효율의 연비를 좀 가져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효율성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중요한데 내 운전을 고민하시는 것도 정석주행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 빼놨던 부분이 있어요. 바로 안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족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차, 문제없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차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무리 운전을 잘 해도 다른 차들이 와서 들이받기도 하고 비싼 차는 타지 않더라도 튼튼한 차는 타야 된다는 게 제 철학처럼 돼버렸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가끔 논란이 되는 프레임 바디와 모노코크 바디 어느 게 좋을까요? 이런 고민도 가끔은 하게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노코크 방식은 차의 외피 골격을 철판으로 싼다는 컨셉이에요. 차 겉이 이미 튼튼하니까 이걸로 충격이나 사고 시에 이래저래 받을 수 있는 데미지도 완화시켜주고 프레임 바디는 원래 이름은 바디온 프레임이라고 하죠. 밑에 탄탄
탄탄한 프레임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차를 올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차체가 좀 더 튼튼하다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과거에 오프로더 차에 많이 쓰이던 방식들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프레임 바디의 승차감이 조금 떨어지는 점, 그리고 차체가 무겁기 때문에 연비가 좀 덜 나오는 점, 이런 점들의 단점들이 있어서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오히려 모노코크를 개량하는 식의 접근들이 더 많이 쓰이고 앞으로도 크게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임 바디냐 모노코크 바디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레임 바디가 여전히 더 좋다는 의견도 있으나 어느 차가 튼튼하고 운전 생존 공간을 더 확보해 주는지는 조금 더 검색을 많이 해보셔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패밀리 SUV의 요건을 몇 개로 나눠서 설명을 했었어요. 사람들마다 더 중점을 두고 덜 중점을 두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처럼 그냥 이것저것 다 따지는 사람한테는 역시나 차를 고르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탔을 때 사고 없이 조심히 다니려면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타는 차들에 만족을 하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또 자라면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분명히 또 다른 차들을 찾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안전운전하세요.